지금 경제의 상황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지난 50년을 놓고 보면 거의 뭐 2, 3위권에 들어가는 지금 역대급이고, 조금만 이것이 지속이 되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나쁜 기록을 다 경신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점에 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지표, 예를 들면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수출, 그리고 일자리, 그 다음에 고용 기회, 이런 그 몇 가지 꼭지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짚어보고, 이 원인이 뭔가 하는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현 정부가 우리 국민의 경제를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회로서 설비 투자를 들여다볼까 싶습니다. 설비 투자는 그야말로 생산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는 바로 노동 생산성의 원동력입니다. 이 근로 생산성이라는 것은 설비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설비 투자가 얼마나 나쁘냐. 지금 4분기 연속 마이너스고, 지난 2월달 설비 투자는 전년 동비로 마이너스 27%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지금 설비 투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설비 투자는 1년에 최소한 10% 내지 20%는 마모가 되고 낙후가 됩니다. 따라서 매년 한 10% 내지 20%는 설비 투자가 되어줘야 작년 생산 능력을 유지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0%, 20% 설비 투자가 되기는커녕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 20%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창원, 울산, 거제, 구미, 그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지금 점점 무서운 속도로 못 쓰게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4분기가 어느 정도로 나쁘냐 하면은요, 역대 지난 50년 동안 설비 투자가 가장 오래 마이너스로 갔던 것이 6분기인데, 그 유명한 IMF 때 97년도에 6분기 연속 마이너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6분기로 감소한 것이 있는데,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79년서부터 81년도까지 한 1년 반 동안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 2011년도에 소위 유럽의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요런 나라들이 재정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5분기 정도 추락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분기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지난 50년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석유 파동이나 IMF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걸 입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동행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동행지수가 지난 2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1970년도에 동행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꼭 50년 동안 동행지수가 가장 길게 연속으로 감소한 게 12개월 IMF 때입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11개월입니다. 한 달만 더 동행지수가 감소하면 97년 기록을 이제 동률을 기록하게 되고, 한 달 더 빠지게 되면 IMF 기록을 갈아치우는 게 되죠. 지금 선행지수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3월달 그리고 4월달, 5월달 앞으로 한 석 달 동안은 동행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동행지수, 즉 현재 경제가 얼마나 나쁘냐라고 하는 이 지수는 IMF 그 기록을 경신하면서 지난 50년 내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게 국내 설비 투자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비해서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공장이나 기계는 계속해서 낡고 노후가 되는 반면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국내를 포기하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그런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건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국내 설비 투자는 줄고 공장은 계속해서 낙후가 되고 생산 설비는 점점 못 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희망을 잃고 해외로 유럽이든 중국이든 동남아시아든 이렇게 공장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미래가 어두우냐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비 투자가 왜 그렇게 감소하게 됐는가? 장기간 감소하게 됐는가? 물론 세계 경제가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세계 경제가 금년 내년에 둔화된다고 하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격하게 전개가 되면서 우리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고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전망이 어두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설비 투자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2017년 2분기거든요. 그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뭔가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투자 마인드를 꺾을 만한 정책들이 뭐가 있었던가 살펴보면 첫째로 최저임금을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최저임금을 16.4% 그리고 10.9% 연이어 2년 동안 거의 30%를 올려버리니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되고 경쟁력이 그나마 조금 있던 기업들은 더 이상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일자리가 줄면서 소득이 줄고 특히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또 사업소득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마련했다. 그걸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최저임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나온 조치들이 기업인으로 하여금 투자나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작용을 했고 이것이 설비 투자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설비 투자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첫째, 최저임금 그 인상률을 적어도 금년분 내년분에 있어서는 파격적으로 좀 낮춰줘라.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너무 높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동결할 필요는 없겠지만 올리는 이유를 파격적으로 좀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노조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과격한 노조 활동을 하거나 또는 생산 현장에서 생산을 이렇게 저해하는 이런 과격한 노동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방지해주는 그래서 경영인들이 정부는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이 경영자도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이런 중립적인 입장에 서줬다라고 하는 신념만 심어줘도 저는 상당히 경영하는 분들의 이 어떤 경영 마인드나 투자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분위기를 서둘러 마련해주고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선언을 해줘야 기업들은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망설이는 이런 마음을 되돌려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번 설비 투자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은 정부의 전향적인 어떤 자세, 정부의 전향적인 어떤 태도, 정부의 전형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는 3분기, 4분기 넘어가면 갈수록 우리 설비 투자는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대책,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죠.